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1시에 국회에서 이제 출마 당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오늘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TV에 제일 먼저 나온 이유 아시죠? 우리 정통 보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예. 먼저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당대표. 이길 수 있는 당대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첫째 키워드면 지금 이번에 후보 3명 중에 이긴 사람은 의원님밖에 없다. 이재명을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참패했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선전했지만 명령대전에 졌고 그렇죠. 그런데 동작에서 이재명과 조국 상대로 이겼다 우선. 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을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지역구가 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이재명, 조국 총 출동했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사실은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요. 정말 이 민심을 잘 알고 현장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랜 이 정치 경험 또 선거 경험 이런 게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 저만이 이기는 방법을 안다. 이게 제일 핵심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지금 이제 출마 선언문을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그다음에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지혜, 전략, 경험을 보수 재집권에 쏟아붓겠다. 어떤 지혜나 전략이 있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당의 이제 변화를 제일 먼저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 당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당이 앞으로 이길 수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확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이 무기력해진 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모든 싸움은 국회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당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은 결국 우리 세는 총 역량을 결집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가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강온 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 슬기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파이를 크게 하는 건데 저는 늘 중도를 가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를 튼튼히 해서 중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전 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인데 뭐냐면 보수는 보수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한 것도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뿌리가 튼튼해야지 중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가치를 튼튼히 하고 거기서 청년, 중도 또 우리가 세대,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길 줄 아는 사람,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 위원장은 이제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했는데 왜 또 갑자기 금방 노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요.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 위원장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 책임 정치나 염치 정치하고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모든 분들이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총선 전체 패배 책임이 있으니까 또 노는 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근데 원희룡 후보는 이제 당의 부름에 따라 희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험지로
희생을 하고 패배한 거 아닙니까? 조금 이게 한 위원장으로 좀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본인이 개항을 출마한다 그랬었죠. 본인 당에서 개항을 가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향 정도 가서 수도권 경기 북부의 선거를 좀 이끌어 달라는 거였고요. 본인이 뭐 이재명을 꺾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팩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이길 줄 아는 이긴 분이 의원님이 이겼죠 수도권에. 윤상현 의원도 그 험난한 인천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뭐 윤상현 의원도 훌륭하신 정치인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 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그 당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당에서 원내대표도 해봤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우리 그 2019년에 조국 투쟁이라든지 패스트트랙 투쟁이 그 보수가 다시 성공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과 같이 무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그때 아무도 숨죽이고 이야기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은 탄핵 이후에 전부 적폐가 되어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말게 좀 행동을 해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정말 보수들이 후련하다 하면서 집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드디어 보수들이 저 문재인 정권 잘못됐어 하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패스트트랙 그리고 조국 투쟁을 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그 당시 뭐 20%이던 당의 지지율이 35% 중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가 집권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그 2019년 원내대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무기력했던 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하게 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여당을 다시 살아있는 여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원내대표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야당과 함께 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고 또 그러나 야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은 맞서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라는 건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다 녹여내서 이번에 당대표를 한다면 정말 이겨본 사람이고 또 그런 여러 정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여야가 어떤 식으로 상대당을 뭐 이끌어내고 투쟁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제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이걸 계속 읽어봤는데 키워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길 줄 아는 사람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권 주자들을 이제 빛나게 해야 된다. 공정히 관리하겠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당을 끝까지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의원님은 이제 그 대선에 직접 출마는 안 하고 오늘 이제 공정하게 대선주자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대선주자들을 빛나게 하겠다. 뭐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차기 대선을 나가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여성 정치인으로 또 수도권의 정치인으로서 5선 정치인, 수도권 여성 정치인 5선 아주 흔치 않은 경력입니다. 또 이 정도 정치했으면 충분히 대선에 나갈 만하다 하고 권유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이 너무 위기다. 너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대선의 꿈은 접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큰 결단이었고요. 오히려 내가 다른 대선 주자들을 전부 다 빛나게 하는 그런 당대표의 역할을 해서 이 무기력하고 위기에 빠진 여당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당대표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 당대표들을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당대표를 빛나게 하려면 우리 당이 그래도 기반을 갖춰야 된다. 우리 당의 평소에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선 후보가 이 당을 맡잖아요. 그 사심으로 우리 당이 칼부림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정말 많이 내려놓으면서 저로서 굉장히 큰 결단을 했는데요. 이 사심을 갖고 내가 다음 대선 하는데 우리 당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심을 가진 당대표들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조강특위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요. 조강특위를 할 때마다 잡음이 납니다.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여당 공천은요, 절대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의 기본입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과정의 공천 과정이 아주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보이는 것이 그 공천 과정의 충돌, 우리 다 느끼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천 과정의 충돌을 지나서 자, 조강특위 열어갖고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대선 나갈 사람들은 당대표에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당대표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원도 있잖아요. 당원도 이제 그 대권하고 당권 분리. 대권. 1년 6개월 중에 그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1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내년 9월이면 사퇴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내년 8월이면 또 그러니까 1년 만에 한마디로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마 보시면서 총선 때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 거야. 도대체 당의 홍보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당을 바꾸는 거는요. 뭐 지금 이제 1년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 저 당대표 맡아갖고 좀 이따 또 전당대회에 있어서 또 그만두신다면 그 당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2년은 그래도 당을 맡아서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늘 와서 저 당대표 비대위원장 오면은 늘 바꿔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 여의도 연구원이 온전하겠습니까? 정말 보수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대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다음 내 대선에 유리하게 뭘 만들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동안 목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당의 체질을 바꾸고 당의 구석구석 조직을 바꾸고 당의 여러 가지 기관을 바꿀 수 있는 뭐 경험과 역량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사심이 아니라 공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보 중에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아무래도 대선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인정한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인정하겠는데 두 사람 다 대선 나가는데 디딤돌로 지금 사용하려고 잊혀질까 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당대표 나오실 게 아니라 두 분 다 준비하시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당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뛸 수 있게 해드릴까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 두 분 다 훌륭한 또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왜 소모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하면 이제 그 다른 대선자들 어제 그 이철우 홍준표 시장 만났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오시훈 시장도 대선 주자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한동훈이나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보다 자기들 관리해줄 공정하게 이렇게 지지할 것 같은데 실제 홍 시장님이 의원님에 대해서 지지반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뭐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오시훈 시장도 좀 도와줍니까? 뭐 제가 말씀은 제대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홍 시장님도 역량이 된다라는 뭐 덕담은 물론이고 그냥 이 한마디로 저라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보수정당 뭐 경험 많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정입니다. 정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키워드요. 아까 제 세 가지 했는데 지금 흔들림 없이 이제 보수를 지켜왔다. 뿌리 깊은 나무다. 이 말은 한 위원장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1,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는 옛날에 그 바른정당인가 탄핵 때 만들어 나갔고 제일 먼저 나가셨죠. 예, 거기서 이제 무소속으로 도의사 좀 하다가 제주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번 나갔다. 그다음에 한 위원장 뿌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뭐 잘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 노고를 덜어주셨는데요. 제가 당에 온 지 22년 됐습니다. 아, 22년. 네, 저만큼 당을 잘 아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당이 어렵다고 쪼르륵 도망가는 그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당하고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핵심 키워드는 가장 요약이 이거라고 봤는데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태어난다.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권 성공을 이야기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솔직히 우리 원희룡 후보가 뭐 윤심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 좀 혹시 이게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희룡 아니, 후보 네. 출마하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당은요 동행이에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정 동행입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는 나오면서 당정 일체를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모 당대표의 당정 일체 기억나실 겁니다. 그건 실패한 리더십입니다. 당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뭐 전화를 10초를 했는지 몇 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전화 통화한 것까지도 막 언론에 풀어야지만 될 수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로 사실은 당정 분열과 당정 갈등이 아주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당정 갈등, 당정 분열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아무리 본인이 훌륭해도 이 대통령 밟고 본인만 훌륭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정 갈등, 당정 분열도 안 되고 당정 일체도 안 됩니다. 당정 동행을 저 나경원이 동행. 진짜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당대표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은 대통령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성공하고 당이 성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정치가 미숙한 것 같아요. 미숙한 거. 왜냐하면 이게 다 대통령 욕먹이는 일인데요. 대통령하고 밥 먹고 왔다. 그래서 나간다.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또 하고. 제가 기자들이 날 쫓아다니면서 대통령하고 뭐 하여간 소통하셨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말하는 정치가 바로 미숙하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제 그게 본인들이 이제 그거는 후보자들 측에서 이제 그건 알린 거고 어제도 최상병 특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좀 정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대통령이 눈썹 하나 찌푸리는 것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최상병 특검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야당은 저거 특검 하자는 이유 뻔히 아시잖아요.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한 거라면 뭐 100번도 1000번도 특검 받아주는데 이거는 뭐 맨날 지들 떠드는 뭐 탄핵이니 뭐 이런 걸로 가려고 지금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뻔하잖아요. 그래서 늘 대통령 경로만 붙잡아요. 이건요, 진짜 대통령실이 그동안 잘못 운영된 거예요. 요새 보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기침 한 번 하셨다면 그게 바로 실중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도. 저는 앞으로 대통령 성공한 정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부터 이제 저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자꾸 또 이용하는 거예요. 뭐 10초 통화한 거 갖고 뭘 이건 했다, 밥 먹고 나왔다, 뭐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저는 아주 이 정치판이 미숙해졌다. 이거 왜냐? 미숙한 사람들이 다 주요한 역할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응? 그리고 지금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여당 당대표 나가는 사람은요,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나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왜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까? 예.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하나만 듣고 그 부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하고 붙을 때 그때 연판장 사태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의원님이 제2연판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때도 저도 이게 방송에서 연판장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 의원님 옹호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대통령실이 뭐 저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이미 뭐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요. 저는 이제는 당원들께서 그러한 뭐 대통령의 뜻이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만약에 그런 일부의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당원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당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 팔고 못 팔고 하면서 사실은 호가호위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을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뭐 저도 사실 확인 중인데요. 뭐 다시는 저는 이제 연판장 사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야죠. 뭐 그거 어떻게 제가 이 뭐 마음에 이걸 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한테 좀 까칠한 질문을 여쭤보는데 답 안 하시대요. 뭐, 까칠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의원님이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미리 단일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끝까지 완주는 하는 겁니까? 뭐 일단 저는 뭐 당대표하러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당대표는 사심이 없고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당을 잘 알아서 당을 바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과 확신으로 나왔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제 꿈도 접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그 결선 우리 냉장히 분석하면 1위는 예선에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원희룡 후보가 2강이다.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이제 그 1약이다 이렇게 보통 분류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 1차에서 2등 자신이 있습니까? 1등 자신도 있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압도적인 지지 아니야 이래서 자꾸 일강일강 하시는데요. 50% 넘게 나오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싸울 때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제가 2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4% 졌습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그때는 여론조사 막 올라가던 때였죠. 24% 졌는데 선거에서 제가 당심 투표 4% 이겼거든요. 예, 저도 그러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심 투표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밑바닥의 당심은 나경원을 원하고 있다. 야, 맨날 고생은 엄청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여론조사 취지보다 오히려 이제 당원들의 실제 마음은 의원님 지지하는 분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동고동락의 세월이 너무 오래고요. 저는 사실 우리 당이 뭐 이렇게 몇 명이나 새로 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 밑바닥 정치해보고 현장 정치를 해봤을 때 우리 당원들은요 너무 순수하시고 열성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의욕도 있고 그 한 마음은 오로지 더 좋은 대한민국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우리는 정말 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좋은 대한민국으로 남고 싶다. 남기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얼마나 당원들 노고가 크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중앙당에서 다 이거 투쟁합시다 그러면 뭐 서명운동 받고 열심히 하세요. 땀 흘리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근데 우리 그 당원분들 존중해 드렸나요? 그거는 당의 뿌리가를 튼튼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대표 되면요. 그런 분들 마음을 너무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서 그분들이 존중되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당의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그 마음 알고 제대로 당원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착근되는 그런 정당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근데 질문으로 지금 이제 보통은 친한 대 반한, 한동훈 대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1대3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근데 결선 투표 가려면 세 분이 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뭐 그때 가서 보시죠. 정치는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대학 동기죠? 아이고 대학 동기는 뭐. 조국도 대학 동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연대는 그때 가서 본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시청자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 원희룡 호소를 한번 후보는 해주시죠. 그 얘기해야 되겠다. 네. 한 달 전인가 와갖고는 자기 절대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도와준다 그러더니. 윤상현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부도를 많이 냈네요. 여러 군데.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당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겨본 사람이 또 그리고 그동안 당을 오래 안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당을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저 나경원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여러분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투쟁, 조국 투쟁을 이끌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나 이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 용기 갖고 이 무도한 야당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 다시 재집권하는 그 길 만들어 내겠습니다.